이 집사 게이트를 사실상 최초 보도한 썬데이 저널의 이번 주 메인 보도입니다. 주요 부분 전문 그대로 보고 드립니다. 2013년 10월 보도했던 김건희 정권이 카카오 때려잡기 칼 빼든 속셈 기사가 특검 안팎에 주목을 받고 있다. 당시 본지는 김건희 여사가 김범수 의장에 대해 사감을 갖게 된 이유를 자세히 보도하며 카카오에 대한 정권 차원의 사정 작업에 이유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그런데 이번에 드러난 모양새를 보니 김범수 의장도 이를 알고 계속해서 정권에 보험을 들려고 했다는 것이 나오고 있다. 이 사건이 간단치 않은 이유는 단순한 권력 남용이 아닌 돈이 오간 뇌물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반대파를 때려잡기 위해 권력을 휘두르는 사이 김건희는 최순실 흉내를 내서 돈을 긁어모으다 결국 막장에 치닫고 있다. 집사 게이트로 불리는 김건희 집사 김예성의 행태는 최순실 게이트의 모양새와 비슷하다. 다른 것이 있다면 최순실은 금융권을 비롯한 정부 입김이 강한 기업의 목을 비틀었다면 김건희와 그 주변은 정권의 약점을 잡힌 기업들의 목줄을 죄고 돈을 뜯어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어떻게 보면 최순실 때보다 머리가 나쁘고 더 악의적인 방법이다. 네, 진짜 막장 코스입니다. 문제는 이런 부분을 다 알고도 덮은 게 사실 검찰이고 그래서 검찰 개혁이 절실한 상황인데 관련해 저도 충격받을 정도로 깜짝 놀란 이 검찰에 대한 충격적 진실 안내드리며 이만 인사드립니다. 검찰이란 조직이 얼마나 개판인지 요 사건 하나 제대로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데 재밌는 일은 많이 나옵니다. 2007년에 뉴올코프라는 상장사에서 주가 조작이 일어납니다. 일단 재벌가가 인수를 하고요. 재벌이 인수해 그러면 주가 뛰죠. 재벌이 인수해서 두산가 다세 박중원이 인수를 하는데 그것도 실제로 인수한 게 아니라 인수한 것처럼 서류만 꾸며놓는 거예요. 돈은 안 들어가고 나중에 밝혀지는데 그래놓고 쿠웨이트의 어떤 원유, 재생 관련 원천 기술이 있는 회사를 인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요. 주가가 뛸 수밖에 없죠. 전형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그 인수 자금을 쿠웨이트로 보내서 그 회사를 인수하는 게 아니라 홍콩으로 보내요. 홍콩으로 보내서 세탁을 해요. 그래서 외국계 펀드로 만들어요. 그 돈으로 다시 뉴올코프를 사요.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검은머리 외국인 전형적인 수법이죠. 근데 2007년으로 해보면 당시로서는 첨단 기법이에요. 나름대로 재벌 나오고 뭐 중동의 원유 사업 새로 진출하고 주가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떠들썩했어요. 오래돼서 까먹어서 그런데 보도 떠들썩했던 거야. 그리고 검찰이 이제 정의의 사도라고 칼 쫙 패들고 쫙 수사했어. 검찰이 수사해서 이런 것들이 밝혀진 거예요. 근데 나중에 기소를 할 때 보니까 이게 9명을 기소하는데 주범이 갑자기 27살짜리 도이치 모터스 BMW 팔던 조모 씨가 주범이라는 거예요. 얘는 고졸 출신의 나이트 웨이트 클럽. 외제차 외파던 하던 게 경력의 전부인데 얘가 이걸 다 했다는 거야. 황당하죠? 걔가 주범으로 그래야죠. 걔만 7년 받아요. 9명 중에 딱 실형은 3명만 받아. 걔가 7년 받고. 야, 재밌다 이거. 재밌죠? 조용훈이 수사가 딱 시작되니까 변호인을 누구 선임하는지 아세요? 누구를? 그때 양재택이 옷 벗고 첫 수임하는 게 얘입니다. 양재택이가 이때 양재택. 재밌네. 내가 7년을 받잖아요. 옷 벗고 바로 이걸 수임한다. 옷 벗자마자 양재택이 벗자마자. 옷 벗자마자 조용훈이를 수임합니다. 조용훈 변호인으로 들어갑니다. 정관 힘이 제일 셀 때. 어찌됐건 저는 이제 얘한테 다 뒤집어 씌웠다고 보는데 얘가 7년 받고 이제 형을 살잖아요. 네. 그럼 이제 끝난 거잖아. 그렇지. 검찰에서 검찰실로 계속 부릅니다. 2년 동안 260번 부릅니다. 260번? 260번을 출정 불러요. 오늘 같은 더위에 검사실 나가 있는 거예요. 혜택을 주는 거죠. 혜택을 준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260번 부르다가 정확히 261번 부르는데 261번 불렀을 때 너 외할머니 돌아가셨어? 나가. 형집행정지로 풀어줍니다. 걔는 그 길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안 잡혀요. 그때 부장검사, 형집행정지로 풀어줬던 부장검사 유상범입니다. 아이고야. 진짜? 형집행정지로 내보내준 검사예요. 근데 대한민국 역사상 확인된 바는 없는데 비공식적으로 외조모상으로 실형 살고 있는 사람을 형집행정지로 풀어준 케이스는 얘가 유일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만 합니다. 보통 친부모가 돌아가면 형집행정지를 해주기도 해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그냥 보도했던 거고 이제부터 할 얘기가 중요한데 저는 검찰이 이 사건을 덮었다고 보는 게 왜냐하면 여기서 렌터카 회사가 또 나옵니다. 파인 오토 렌탈. 2007년 7월부터 주가 조작을 시작하는데 2007년 7월에 파인 오토 렌탈이라는 렌터카 회사,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요.
여기에 이사로 진영구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 조작을 사고 파는 애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지. 사고 팔아서 돈을 벌었는데 그 그렇지. 돈이 어디 갔어가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경제범죄는 어. 검찰이 이걸 수사 안 해요. 그냥 조용훈이 다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조용훈이 어. 판사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그 돈 내가 다 먹지 않았어요. 여러 명이 나눠 썼는데 어. 진영구도 한 3억 썼어요. 뭘? 이렇게 얘기를 해요. 판사 앞에서. 판사 앞에서 주범이? 그게 판결문에 나와 있어요. 판결문에. 제가 그 당시 수사팀에 야 이걸 왜 수사를 안 해 진영구를? 그렇죠. 라고 야. 물어봤습니다. 당시 수사팀장이 누구냐? 봉욱이에요. 야, 재밌다, 이거.